여러분 혹시 요즘 새벽에 자꾸 깨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미 치매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5년간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고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새벽에 왜 자꾸 깨는지, 그게 왜 치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깊은 잠을 되찾으실 수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 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72살 박순자 씨, 주중에는 손주 돌봄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시니 저녁만 되면 눈이 감기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 10시에 소파에서 깜빡 조시다가 11시에 침대에 누우시면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십니다. 겨우 잠드시면 어김없이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 눈이 번쩍 떠지십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누우셔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밤이 2년째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한두 시간씩 낮잠을 주무시고 그러면 또 그날 밤 잠이 안 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친구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이 들면은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노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2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걸까요? 박순자 씨가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저는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2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기셨던 그 밤들, 친구들 말만 믿고 체념하셨던 그 시간들, 그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자꾸 깨신다면은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에 깨는 걸까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습니까?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밤이 되면은 뇌에서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 연구팀이 수면과 노화의 관계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10에서 15%씩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가 넘으시면 20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멜라토닌은 잠들게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잠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충분하니까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잠이 얕아집니다. 얕은 잠을 자시니까 작은 자극에도 깨십니다. 새벽에 한번 깨시면 다시 잠들기가 이제 어려우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다시 잠들라는 신호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눈만 떠지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결국 천장만 보다가 아침을 맞으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들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을 겁니다. 그때는 잠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밤 10시가 돼도 잠이 안 옵니다. 11시가 돼도 정신이 또렷합니다. 겨우 잠들어도 깊이 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꾸 깨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운하지 않으시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호르몬이 줄어드니 잠들라는 신호가 약해지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힘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시면은 여러분의 뇌가 늙습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뇌에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름은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면은
뇌에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보면은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은 잠을 잘 때만 청소가 됩니다. 낮에는 안 됩니다. 오직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청소가 됩니다. 깊은 잠에 빠지시면 뇌세포가 60%까지 수축합니다.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쓸어내립니다. 마치 밤 사이에 청소차가 도로를 청소하듯이 뇌가 스스로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청소는 깊은 잠에서만 일어납니다. 얕은 잠으로는 안 됩니다. 뒤척뒤척 자는 잠, 자주 깨는 잠, 꿈을 많이 꾸는 잠, 이런 잠으로는 뇌가 청소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야 뇌세포가 수축하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8시간을 주무셔도 얕게 주무시면 소용없습니다. 5시간을 주무셔도 깊이 주무시면 뇌는 청소를 마칩니다. 시간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런데 잠을 설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안 됩니다. 청소차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치워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년, 5년, 10년 동안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나타납니다. 방금 들은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이 6만 5천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았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은 뇌 청소가 안 되고 뇌 청소가 안 되면은 치매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기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잠 좀 못 자는 게 뭐 대수냐고 그렇게 방치하시는 겁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60세 이후의 불면은 뇌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잠을 못 자시면 뇌가 늙습니다. 잠을 잘 자시면 뇌가 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면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관리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입니다. 잠이 안 오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수면제를 찾으십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시거나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순자 씨도 그러셨습니다. 2년 동안 잠을 못 주무시니까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드시면 눈이 감기고 아침까지 누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온종일 몸이 무거웠습니다. 낮에 더 졸리셨습니다. 그래서 또 밤이 되면 약을 드시고 이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박순자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드는데 왜 아침이 개운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잠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가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처방되는 약들입니다. 수면제를 드시면은 뇌파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면은 겉으로는 주무시는 것 같지만 뇌는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4만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 청소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10년 내 치매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수면제로 억지로 재우는 건 눈만 감고 있는 거지 진짜 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수면제의 또 다른 위험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실 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비틀거리시다가 넘어지시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의 낙상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래 누워 계시면은 근육이 빠지고 폐렴이 오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은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면제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것 같지만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급할 때 짧은 기간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면제가 답이 아니라면은 대체 왜 밤에 자꾸 깨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여쭤보면은 열에 9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화장실 가려고 깨요.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깬다고 호소하는 시니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수면 다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절반 이상이 소변 때문에 깬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먼저 깨고 깬 다음에 방광 신호가 느껴진 겁니다. 순서가 반대였던 겁니다.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가장 흔한 게 수면 무호흡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멎었다가 다시 쉬어지는 건데요. 이게 반복되면은 뇌가 계속 미세하게 깹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각성했다가 다시 잠드시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 각성이 반복되면은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뇌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니 시간당 12번 무호흡이 있었습니다. 12번입니다. 1시간에 12번씩 숨이 멎었다가 쉬어지니 뇌가 제대로 쉴 수가 이것이 없었던 겁니다. 화장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뇌가 미세하게 깨면 그제야 방광 신호가 느껴지는 겁니다. 박순자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복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십니까?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60대 이상이시면은 한두 가지는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 중에 잠을 방해하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타 차단제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 많이 처방되는 약인데요. 이 약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아까 멜라토닌이 이제 줄어들면은 잠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약 때문에 멜라토닌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대신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보다 아침에 드시는 게 수면에 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약만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소 부족도 잠을 방해합니다. 철분 저장고라고 불리는 페리틴 들어보셨습니까? 이 페리틴이 부족하면은 하지불안증 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증상입니다. 이게 있으시면은 당연히 잠들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수면을 유지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야외 활동이 줄어드시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니 자연히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으시면은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페리틴 수치, 비타민 D 수치 이게 부족하면은 보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수면제는 진짜 잠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을 막고 낙상 위험도 있습니다. 정말 급할 때 짧은 기간만 쓰셔야 합니다. 둘째, 낮잠을 길게 자지 마십시오.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밤잠을 망칩니다. 셋째, 저녁에 물을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은 탈수가 됩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전까지는 수분을 드시고 잠자리 들기 1~2시간 전부터만 줄이시면 됩니다. 넷째, 약을 임의로 끊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고혈압 약이 잠을 방해한다고 해서 혼자 판단으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오후에 커피 드시지 마십시오. 시니어 분들 중에 식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오후 3시쯤 또 한 잔, 이게 밤잠을 망칩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11시까지 카페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커피를 드시려면은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십시오. 그 이후로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실 환경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온도입니다.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은 잠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천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습니다. 조금 서늘하다 싶을 정도요. 겨울에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놓으시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뇌가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커튼은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고 작은 불빛도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 환경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풍지혈 지압입니다. 풍지혈이 어디냐면요, 뒷목,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손으로 머리 뒤를 감싸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누르시면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풍지혈입니다.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3초 누르고 3초 떼고, 이걸 10회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누르면은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인데요. 여기가 자극되면은 몸이 편안해지고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하시다 보면은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두 번째,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로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4초, 7초, 8초. 그래서 478 호흡법입니다. 처음엔 7초 참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초, 5초, 6초로 줄여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시면은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걸 4번만 반복하셔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아침 햇빛 15분입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려면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햇빛을 받으시면 밤에 잠이 잘 오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 열고 창가에 15분만 계셔 보십시오. 밖에 나가셔서 산책하시면 더 좋습니다. 흐린 날은 어떻게 하냐고요? 흐린 날도 괜찮습니다. 구름이 껴 있어도 햇빛은 들어옵니다.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습니다.
비 오는 날만 아니면 창가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뇌도 따라서 이완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얼굴까지 순서대로 힘을 줬다가 빼시는 겁니다. 5초 동안 힘을 꽉 주셨다가 한꺼번에 힘을 빼시면 됩니다. 힘을 줄 때는 정말 꽉 주셔야 합니다. 발가락을 오그리실 때 발이 뻣뻣해질 정도로요. 그리고 힘을 빼실 때는 축 늘어지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온몸을 한 바퀴 돌리시면 몸이 축 늘어지면서 잠이 올 겁니다. 처음엔 10분 정도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5분이면 됩니다. 다섯 번째, 걱정 삭제 루틴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 중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우면은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일 뭐 해야 하지? 아까 그 말 괜히 했나? 손주는 잘 있으려나?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박순자 씨도 그러셨죠? 이럴 때는 이제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뭐 자기 전에 오늘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다 적어 버리시는 겁니다. 할 일도 적으시고 걱정되는 것도 적으시고 내일 꼭 기억해야 할 것도 적으십시오. 미국 베일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할 일이나 걱정을 적은 그룹이 적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9분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걱정을 종이에 옮겨 놓으면 뇌가 이건 내일 처리할 일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메모장 말고 진짜 종이에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예.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풍지혈 지압, 478 호흡법, 아침 햇빛 15분, 점진적 근육 이완법, 걱정 삭제 루틴, 이 5가지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거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씨, 수면 무호흡 치료를 시작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첫 주는 솔직히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깨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예요? 박순자 씨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2년 동안 망가진 수면입니다. 일주일 만에 바뀌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3주만 믿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받으시고 자기 전에 풍지혈을 누르셨습니다. 오후에 커피 대신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낮잠도 30분 이내로 줄이셨습니다. 이 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번, 3번 깨시던 게 1번으로 줄었습니다. 1번 깨셔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예전엔 1~2시간 뒤척이셨는데 30분 안에 다시 주무셨습니다. 3주차, 결정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밤에 1번도 안 깨고 주무신 날이 생겼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셨을 때 몸이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온몸이 가벼웠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으니 손주 돌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뭐라고 하면 뭐 다시 말해봐 하셨는데 이젠 한 번에 알아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중력이 돌아온 겁니다. 박순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년 동안 포기했던 건데 3주 만에 달라지네요. 잠의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 주무시면은 뇌가 청소됩니다. 뇌가 청소되면은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은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체념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내 얘기 같으셨다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뇌를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잠을 응원합니다.